왜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잠 한숨 줄이면서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행한데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감사할까요?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되고 비교에서 깊어지며 마음의 평화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쇼펜하우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생 동안 행복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그토록 원하던 학문적 인정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는 평생 이 한 가지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걸까? 그리고 수십 년의 고민 끝에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다. 가난 때문도, 병 때문도, 세상이 나쁘기 때문도 아니다.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끝없는 욕망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이다. 이 말이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처음 들으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오히려 이 말 속에 엄청난 희망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내 마음 안에 있다면 해결책도 내 마음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날 전 세계의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의 책을 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이치는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이랬습니다. 이달만 버티면 된다. 이번 한 달만 악착같이 일하면 다음 달에는 좀 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다음 달이 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올랐네. 이번 겨울만 버티면. 그러다 보니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어느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목마름과 같다고요. 물이 마시고 싶어서 물을 마십니다. 잠깐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마릅니다. 또 마십니다. 또 목이 마릅니다. 이것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저 사람은 저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 자식은 그렇게 잘 됐는데 내 자식은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욕망을 갖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레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욕망의 크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채워야 할 것이 많아지고 채우지 못했을 때의 고통도 커집니다. 반대로 욕망이 잦아질수록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꿈도 꾸지 말고 포기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욕망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봄날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등을 감싸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살랑이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핸드폰을 보며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옆집 아무개 씨가 얼마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뉴스를 보고 내 통장 잔고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봄날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행복이 코앞에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느끼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잠시라도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비교하는 순간 왜 행복은 사라지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불행의 두 번째 뿌리, 바로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 아침 잘 드셨습니다. 따뜻한 국에 밥 한 공기,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웃집에 사는 분이 자식들한테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까 그 맛있었던 밥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 순간 행복했던 기억이 불행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서 온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자체가 나빠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교하며 살았을까요? 친구 집이 우리 집보다 크면 부끄러웠고, 동창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뒤처진 것 같았고, 자식들의 성적이나 결혼 상대를 놓고도 끝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1층에 있을 때는 2층을 보고 불행하고 2층에 올라가면 3층을 보고 또 불행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때는 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 이 말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비교에서 벗어나기 정말 힘들었지요. 사회가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겼으니까요. 시험 점수, 연봉, 집 평수, 자동차 브랜드.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비교가 결국 아무 의미 없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옆에 내 사람이 있고 따뜻한 햇볕이 있고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요. 비교를 멈추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정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그는 이것을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평정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을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혼자 지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외로움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고독이 오히려 깊은 사색과 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그 고요한 시간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자신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 창밖으로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마음의 평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이 남의 눈치를 봐왔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체면이 어떻게 될까? 남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남들은 사실 우리 생각만큼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쁘거든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만큼 남들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외로 작은 것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에 긴 산책을 즐겼고 음악을 사랑했으며 책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기쁨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인생에서 진짜 기쁜 순간들이 무엇이었나요? 수억짜리 계약을 따내던 순간보다 어린 손자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불러줄 때가 더 따뜻하지 않으셨나요? 화려한 파티보다 옛 친구와 조용히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던 때가 더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행복은 크고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고 소박한 것들 안에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힘들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가고 밤늦게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명절에도 마음 놓고 쉬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 잘했다는 생각도 드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왜 그렇게 불안하고 조급했을까 싶은 마음도 드시지 않나요? 왜 그때는 하루하루가 그토록 힘들게 느껴졌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그건 욕망과 비교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더 잘된 자식. 끝없이 원했고 끝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루어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보이는 것 같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소중한지. 그게 바로 나이가 준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다. 노년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가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한다면 인생의 가장 충만한 시간이 바로 노년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쌓이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이 쌓이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읽어도 강의를 들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은 이미 몸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게, 가장 깊게,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실까요? 바로 아직도 과거의 습관, 즉 비교하고 욕망하고 불안해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된 습관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온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세월을 걸어왔기에 이제 부드러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젊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다. 노년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인생의 가장 충만한 시간이 바로 노년이 될 수 있다. 인생의 행복은 결국 마음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불행을 연구한 철학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철학이 가르쳐 주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왜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의 크기를 스스로 줄일 수 있다면 지금 가진 것에서 충분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비교하면 불행해질까요?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나이가 드는 것은 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삶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창밖에 보이는 하늘, 지금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지금 귓가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이것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크고 화려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작은 깨달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비교를 한 번만 덜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작은 멈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